여러분 혹시 시래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래기를 너무 좋아해서 시래기가 들어간 음식은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시래기는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떨어진 면역력 증진에 특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푸른 무청을 겨우내 말렸다가 갓 지은 밥에 고소하고 향긋한 시래기 나물을 올려서 한 입 크게 드시기도 하고, 시래기를 가득 넣어 구수한 된장국이나 감자탕, 고등어 또는 코다리 조림으로 드시기도 하지요. 풍부한 영양소와 비타민을 가득 함유한 시래기가 요즘 건강 음식으로 손꼽히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말리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무려 3배나 증가하고 암 예방 효과가 무려 10배나 뛰어나지는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시래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시래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구수한 시래기 된장국에 두부 한 모를 크게 썰어 넣어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시래기와 두부는 궁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혹시 시래기가 겨울철 최고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래기에는 칼슘의 제왕으로 불리는 우유에 무려 2배나 되는 칼슘이 들어있고 소고기의 8배에 달하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겨울철 다른 식품들에 비해 이렇게 건강에 으뜸인 무기질의 함량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시래기는 추운 곳에서 말릴수록 제맛을 내는 채소인데 껍질이 부드러워지면서 맛도 좋아지지만 특히 추위와 찬바람을 잘 견딘 시래기는 영양소도 더 우수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는 건조 과정에서 무려 34배나 높아져서 시래기의 35%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래기 속의 칼슘과 철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함께하면 대장암 예방에 엄청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대장 속에 염증을 유발하고 유해균이 번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장 건강이 나빠지고 소화 능력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럴 때 시래기를 드시면 영양소를 가득 보충해주고 대장 속 노폐물과 염증 물질까지 모두 흡착해서 배출하니 시래기는 대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래기를 두부와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부 속의 피틴산 성분 때문입니다. 이 피틴산이 시래기에 가득한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와 두부를 따로 드셔서 각각의 영양소를 모두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시래기가 위장에 참 좋다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시래기 속의 소화효소들이 같이 먹은 식품들, 특히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아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소화를 좋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시래기에는 무보다 무려 10배나 되는 식이섬유가 가득하니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해서 장 속의 노폐물을 싹 제거해 줍니다. 그런데 시래기는 장 건강에 참 좋지만 위장과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께는 좋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섬유소는 오히려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해서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시래기 자체가 찬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장이 약하신 분들이 시래기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래기의 겉껍질을 한번 까서 부드럽게 잘 불리고 잘 삶아 드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불리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시래기를 찬물에 불리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다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단시간 내에 불려야 합니다. 40도 정도의 물에 1시간 정도 불리고 또 1시간 정도 푹 삶아주시면 됩니다. 식초를 조금 넣어서 삶아주시면 산 성분이 시래기를 좀 더 연하게 하고
시래기의 누린내를 없애 식감을 좋게 만들어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래기와 최악의 궁합 마지막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가득해서 장 건강에 참 좋고 당뇨 예방에도 매우 훌륭한 음식입니다. 바로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과 인이 서로 함께 작용하여 골밀도를 올려주니 골다골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위해 최고입니다. 또 치아를 튼튼하게 하니 잇몸과 치아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무청 시래기가 밖에서 말려지면서 햇빛을 듬뿍 받고 자라 비타민 D가 가득해지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니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래기도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당뇨합병증으로 신장이 약해진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시래기를 많이 드시면 시래기 속의 인성분이 몸속 칼슘을 밖으로 배출시키게 되고 오히려 골다골증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장이 약한 분들은 시래기를 드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래기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들깨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시큰거리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 그리고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시래기와 들깨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들깨 그 자체에도 칼슘이 듬뿍 들어있기도 하지만 특히 들깨 속 오메가3가 시래기와 들깨 속의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몸속 칼슘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기까지 한답니다. 또한 들깨와 시래기의 조합은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앞서 신장이 약한 분들이 시래기를 드시면 이니 몸속의 칼슘을 뺏어가니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딱 그 단점만 해결되면 뇌 건강의 특효입니다. 바로 이니 뇌세포의 구성 요소로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성분인 것이죠. 게다가 시래기에 가득한 칼륨이 뇌에 산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뇌의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때 들깨와 시래기를 함께 드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하니 좋습니다. 특히 들깨의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뇌의 신경을 자극해서 기억력을 개선하고 인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와 들깨가루를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들기름을 살짝 뿌려 고소하게 드셔서 뇌 건강 효능까지 가득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시래기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된장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안 좋다면서 된장은 좋다고 하니 의아하신 분들 계신가요? 두부와 된장의 발효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시래기의 좋은 미네랄을 뺏어갔던 피틴산 성분이 파괴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드시면 콩의 건강 효능까지 챙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또 엄청납니다. 시래기와 된장을 함께 드시면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이 무려 36배나 증가합니다. 게다가 장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기적의 항암 보약이 되는데요. 시래기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과 노폐물을 완전히 없애주고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 그 자체를 억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래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이때 된장을 함께 드시면 콩의 대두 단백질이 영양학적으로 완벽히 보완해주고 시래기의 군내까지 없애주니 맛의 궁합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합성이 안 되니 탈모도 생기고 피부 탄력과 근육량이 떨어지는 것인데요. 된장 속 함유된 비오틴이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여 노년의 근감소증을 해결하고 탄탄한 근육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반면 된장에 가득한 나트륨을 시래기 속 칼륨이 배출시켜주니 서로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궁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 앞으로는 시래기를 두부와 드시기보다는 된장과 함께 구수하게 끓여 시래기국으로 드셔도 좋고 시래기 된장 조림이나 무침으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시래기와 최고의 궁합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감자입니다.
여러분은 감자탕에 시래기를 가득 넣어 드시지 않으셨나요? 또 예로부터 쌀밥 대신 감자와 시래기를 뭉근히 끓여 드시기도 했는데요. 선조들의 건강 식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에 가득한 비타민C와 저항성 전분이 대장 속 유해균을 모두 사멸하고 시래기의 칼슘이 몸에 모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 것이죠. 시래기는 겨울 최고의 비타민 보고인데요. 시래기에는 비타민C가 딸기보다 훨씬 많고 비타민 A는 당근보다도 많습니다. 또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까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래기의 또 다른 별명이 천연 감기약인 것이죠.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시켜주며 바이러스까지 막아주니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몸속의 노화와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모두 없애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뚝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니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우 좋아하시나요? 저는 새우를 너무 좋아해서 새우가 들어간 음식은 물론이고 과자도 새우맛 과자를 가장 많이 먹는데요. 새우는 장수의 상징이자 바다의 자양 강장제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식재료입니다.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과 담백하고 달달한 감칠맛이 가득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해산물인 새우는 특히 세계 1위의 장수 국가인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새우의 무려 3분의 1이나 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크기가 큰 대하와 보리새우, 꽃새우, 참새우 등 맛도 크기도 다양한데요. 큰 새우는 찌거나 구이용으로, 중간 크기 새우는 튀김 요리에, 작은 새우는 전이나 볶음 요리로, 아주 작은 새우는 마른 반찬이나 새우젓으로 많이 드십니다. 추운 바다에서 맛의 절정을 맞는 새우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이고 피로 회복에 으뜸인 아르기닌과 타우린, 그리고 항암의 최고인 키토산까지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새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새우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새우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카페인 음식입니다. 녹차나 커피, 탄산음료, 그리고 초콜릿 같은 음식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새우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새우가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인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새우는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은 해산물로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높여주므로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인 음식입니다. 또 새우에 가득한 단백질과 키토산 그리고 미네랄이 몸속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필수 아미노산을 가득 보완해주기 때문에 더 좋은데요. 심지어 새우 속 비타민, 특히 셀레늄 성분은 항산화 작용에 으뜸이라 세포막과 DNA 손상을 입히는 물질 자체를 파괴해서 노화를 지연시켜주기까지 합니다. 혹시 새우는 굽은 허리도 편다는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노인의 굽은 허리를 펴게 할 만큼 맛도 좋고 뼈와 근육 건강에 최고일 뿐만 아니라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새우와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함께 드시면 칼슘과 미네랄을 하나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카페인이 새우 속 좋은 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새우를 껍질과 꼬리까지 챙겨 드셨지만 카페인 음식과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녹차 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새우를 드시고 한두 시간 후에 드셔서 새우의 칼슘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을 온전히 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새우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건새우입니다. 새우를 말려서 드시면 수분이 빠지고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항암과 면역력에도 좋지만 특히 뇌 건강에 좋습니다.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게다가 새우에는 피로회복제의 원료로 쓰일 만큼 훌륭한 타우린이 가득한데요. 이 타우린이 우리 몸의 피로, 물질과 독소 해독을 담당하는 간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새우 꼬리와 껍질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껍질채로 말린 건새우를 드시면 이 좋은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새우를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통풍이 있거나 신장이 약해서 순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새우에는 딱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을 유발하는 퓨린 성분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새우를 말려서 성분이 농축된 건새우를 드시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건새우는 100g당 무려 750mg 정도로 퓨린의 함량이 심각하게 높습니다. 맥주 다음으로 통풍 환자들에게 최악인 음식으로 손꼽히기도 하죠. 맛과 영양이 좋아 조리식품으로 자주 사용되는 건새우이지만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새우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맛있게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우를 먹을 때 입 주변이나 목이 간질간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알러지는 후천적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물을 함께 드시면 알러지 반응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무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항균과 살충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러지의 경우는 개인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르고 심한 경우 급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새우를 드셨을 때 기도가 붓거나 입술 주위가 간지럽고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기신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천연 소화제와 항암제로 불릴 만큼 대단한 효능이 가득한 채소인데 새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새우의 키토산이 면역력과 암 예방에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사실 새우의 항암 효과는 아스타크산틴이라는 성분에서 출발합니다. 녹황색 채소에 가득한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당근과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딱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섭취하면 뼈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타카로틴의 몇 배나 되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기적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새우 속에 들어있는 아스타크산틴 성분입니다. 실제로 각종 암에서 암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새우 속 키토산이 면역력 자체를 높여서 각종 바이러스와 염증을 해소해주고 독소를 싹 제거해주니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양배추와 새우를 함께 드시면 항암을 위한 기적의 음식궁합이 됩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대표주자인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까지 좋은 효능이 가득한데요. 새우의 아스타크산틴이 키토산과 함께 작용하면 더 훌륭한 효능을 냅니다. 또한 새우의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양배추가 보충해주니 최고의 찰떡궁합이 되는 것이죠.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앞서 새우에는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우의 칼슘 흡수율을 무려 20배 이상 높여주는 기적의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새우의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고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주니 새우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새우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새우에 대한 오해를 여기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우 자체에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와는 관계가 없는데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섭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간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콜레스테롤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많이 드신다고 해서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새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도 가득하기 때문에 새우 자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이룬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드시더라도 꼭 표고버섯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새우와 궁합이 좋은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치매 예방과 뇌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뇌를 잘 알고 뇌에 좋은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뇌신경은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일부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리놀산이 가득한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요. 놀랍게도 돼지고기에는 무려 소고기의 5배나 되는 리놀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돼지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단백질도 가득하고 비타민 B까지 가득하니 돼지고기가 참 좋은데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찬성질의 식재료라서 체하기 쉽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때 새우젓을 함께 드시면 해결됩니다. 돼지고기 수육이나 보쌈을 새우젓과 함께 드시거나 국밥의 간을 새우젓으로 하시죠. 다 이유가 있답니다. 작은 새우를 소금에 절여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효소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생겨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완벽히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찬성질의 돼지고기를 따뜻한 성질의 새우가 중화시켜주니 소화기관을 보호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새우와 돼지고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구마 좋아하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가 겨울철 군고구마일 만큼 고구마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고구마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구마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식량으로 선정할 만큼 척박한 토양에서도 인간에게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식품인데요.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흰 액체는 얄라핀이라고 불리는 성분인데 이는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소와 함께 장에 머물고 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면서 변비 개선과 함께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더불어 고구마의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장 속의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와 대한암협회에서는 매년 9월을 대장암의 달로 지정하고 대장암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데다 기름진 서구의 음식이 더해지고 여기에 흡연과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암 발병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때 평소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는 것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를 섭취하면 고구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하고 심장질환과 폐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신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고구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좋은 정보 꼭 챙겨가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고구마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들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그리고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최악의 경우 심정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고구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먹는 것입니다. 혹시 고구마 중에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의 검은 반점은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무늬병에 감염된 고구마일 수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은 고구마를 수확할 때 생긴 상처에 균이 침투해 발생하거나 잘못된 보관으로 생기는 병의 일종으로 이포메아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몸에 섭취된다면 속이 메스껍고 고열과 복통, 설사, 호흡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무늬병은 전염성이 강해 고구마 전체에 독소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보관한 고구마에 전염 가능성이 있어 보관할 때 검은무늬병 걸린 고구마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무늬병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위에도 독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쓴맛이 나는 고구마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은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반점이 있는 곳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강력한 전염성으로 인해 이미 고구마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으며 익혀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아깝다고 먹지 말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나 아직 당뇨는 없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실 생고구마 그 자체만으로는 혈당 지수가 55 정도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구마 안에는 베타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고구마 안의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당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가당은 포도당이 2개 결합한 이당류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달달한 시럽이나 물엿, 올리고당에도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특히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익히는 찐고구마와는 다르게 군고구마를 만들 때는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메가당으로 바뀌는 활동 시간이 충분해져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보다 훨씬 달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 55, 찐고구마 70.8 그리고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고구마는 당뇨에 좋다고들 말하지만 그 고구마는 익힌 고구마가 아닌 생고구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현미처럼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건 역시 금물인데요.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이 고구마를 드시고자 한다면 익힌 것은 되도록 피하시고 생고구마를 하루에 100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흡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인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고구마를 매일 먹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폐암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겠지요. 따라서 흡연자분들은 되도록 베타카로틴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고구마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신 적 있으신가요? 고구마는 75%가 전분으로 이루어진 전분 덩어리인데 여기에 열을 가해서 익히게 되면 고구마의 질감이 물러지고 찐득해지죠. 먹다 보면 식감이 부드러워서 얼마 씹지도 않고 꿀떡꿀떡 삼키다 보면 어느새 고구마 한 개쯤은 금방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찐득하고 물컹한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 음식물과 잘 섞이지 못해서 소화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위장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위산이 충분히 나오지 않다 보니 소화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면서 속이 답답하고 얹힌 듯한 느낌이 들죠. 어떻게든 일을 마친 위장은 고구마를 꾸역꾸역 소장으로 내려보내려 하는데 소장에서는 당분 함량이 많은 고구마가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려오다 보니 소장세포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보내라고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음식을 먹은 뒤에 혈당이 올라갈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한꺼번에 많은 당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음식이 그만 들어오도록 뇌가 포만 중추를 자극해 식욕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하여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고구마가 위장 속에 한참을 머물게 되고 위장 압력이 증가하면서 위장 속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는 식도 역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고구마만 먹었다 하면 속이 불편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씩만 드시도록 하고 동치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에는 탄수화물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밀라아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로 쌀이나 밀가루 등 탄수화물 음식을 소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는 무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무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시래기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